안녕하세요 여러분, 도키와 미국 주식 채널 옷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멘탈을 위해서 무거운 이름인 돈 대신에 조금 다른 표현을 통해서 지금의 상황을 표현해보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정말 길고 힘든 전투를 해왔습니다. 거의 괴멸이신 분들도 많을 테고요, 엄청난 피해를 입으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봅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나스닥의 추이를 보시면은 거래일만 생각했을 때 중간에 약간 오른 것까지 치면은 지금 이 시점까지 오기까지 14일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실제 시간으로 따지자면 약 3주 정도가 흘렀다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처음 빠지기 시작한 순간부터 3주 정도의 시간이 흘렀다면 아마 많은 분들의 병력은 이미 다 떨어졌을 확률이 매우 큽니다.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지수가 빠져버리면은 아무리 현금 비중을 잘 조절한다고 해도 3주가 되면은 대출이나 마통 빼고는 남아있는 현금이 없다고 봐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남겨진 선택지는 리밸런싱, 존버 또는 그나마 남아있는 현금을 어떠한 곳에 보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식은 멘탈, 인내, 그리고 대응의 영역이니까요.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꾸준히 반복될 텐데 펀더멘탈이라는 기본기에 치중을 한다면 나중에는 결국은 승리할 수밖에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이미 충분히 많은 부상자들이 발생했을 테니까 손절은 하기 힘들 테고요. 적은 병사가 있다고 가정하고 FNGU, SOXL, LABU, TAN, QCLN, TQQQ, ARKK 중에 어떤 게 가장 개개인에 있어서 합리적인 투자가 될지 한번 비교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G는 ETN이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ETF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ETN 그리고 ETF 둘 다 여러 개의 주식을 하나의 상품으로 담아서 투자를 하도록 하는 점에 있어서는 비슷한 개념인데요. 다만 한 가지 다른 개념이 있습니다. ETF는 트래킹 에러가 있는 반면 ETN은 트래킹 에러가 없다는 점이죠. 그럼 이 트래킹 에러가 뭔지 한번 살펴보면 말이죠. 쉽게 말해서 분명 A라는 대상을 벤치마킹하여 투자를 하는데 A라는 대상이 상승하려면 그만큼 상승분을 얻어가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트래킹 에러라고 합니다. 반대로 A라는 대상이 하락을 하면 그만큼 하락을 따라가지 않고 좀 버텨준다는 장점이 있을 수도 있겠죠. 이러한 현상이 바로 ETF에서는 일어납니다. ETF는 펀드이고요. 펀드는 벤치마크하는 대상을 트래킹해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반면 ETN은 주식에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증권사에게 돈을 빌려주는 채권 개념이기 때문에 트래킹 에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다음은 각각의 상품에 대한 고점 대비 하락을 볼 텐데요. 여기서 가장 많이 떨어진 것은 LABU라는 바이오 위주로 구성되어 있는 ETF입니다. 그 다음으로 FNGU 그리고 SOXL이 되겠습니다. FNGU와 SOXL의 경우는 확실히 3배 레버리지라서 그런지 더 많이 빠진 것을 볼 수 있네요. 반면 이렇게 TAN, QCLN, TQQQ 그리고 ARKK의 경우는 30% 정도 빠졌는데 여기 보시는 TQQQ가 3배 레버리지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적게 빠진 이유는 큰 비중을 갖고 있는 주식들이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주식들은 펀더멘털이 굉장히 강한 주식 중에 한 개가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레버리지가 1배라서 3배 레버리지를 하고 있는 FNGU, SOXL, LABU보다는 상대적으로 덜 피해를 봤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펀더멘털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펀더멘털이 좋은 주식의 경우는 초록색으로 표기를 했고요. 펀더멘털의 중간이면 이렇게 노란색, 그리고 좋지 않으면 빨간색, 펀더멘털이 확인되지 않는 부분은 이렇게 상하색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펀더멘털을 체크한 기업들은 이렇게 5% 이상의 비중을 갖고 있는 기업들을 위주로 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FNGU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FNGU는 이미 제가 FNGU에 대해서 분석을 해놓은 영상을 보셨다면 아시겠지만 FNGU가 투자를 하고 있는 종목들은 이렇게 전부 다 펀더멘털이 좋은 회사들임을 볼 수 있습니다. 모두 매출액 우상향을 하고 있고요. 흑자를 내고 있는 회사들이며 최근에 많이 떨어져 저점에 위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 비중 또한 각각 8% 이상이라 굉장히 상승할 수 있는 힘을 많이 갖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3배 레버리지만큼 상승과 하락이 있어서 굉장히 예민하긴 하나 지금까지 많이 떨어졌다는 것을 봤을 때 오히려 수익을 낼 수 있는 확률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위험도를 중이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FNG는 고점 대비 40% 떨어진 상태이고요. 지금 이미 이렇게 121선 저항선을 뚫었기 때문에 조금 위험하기도 하나 이렇게 싼 고점이 지탱을 해주고 있기에 또 한편으로는 여기서 더 내려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게다가 RSI와 MFI 모두 전부 저점이기에 여기서 더 내려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은 SOXL이라는 ETF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SOXL은 먼저 반도체 그리고 5G 관련 주식들로 투자를 해놓은 상품입니다. 인텔, 브로드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엔비디아 그리고 퀄컴 모두 펀더멘털이 좋은 기업입니다. 비록 3배 레버리지라는 리스크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5% 이상의 비중을 차지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털이 모두 좋기에 위험도가 중간 정도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SOXL 또한 FNGU와 마찬가지로 약 42% 정도 떨어진 상태이고요.
아주 약간 121선의 저항선을 넘은 상태입니다. 오늘의 주가 추이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네요. 만약 오늘 그럴 일이 없기를 부디 바라지만 더 떨어진다면 제가 점쳐놓은 이 쌍고점 부분까지도 떨어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SOXL 또한 RSI와 MFI가 이미 굉장히 많이 하락해 있는 상태라서 여기서 과연 더 떨어질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다음은 바이오 주식들을 모아놓은 LABU라는 3배 레버리지 ETF 상품인데요. 우선 5% 이상의 비중을 담고 있는 것은 DGCXX와 FTIXX라는 뮤추얼 펀드들인데 이것은 기업 종목이 아니기 때문에 펀더멘털을 분석할 수는 없겠습니다. 다른 것들을 분석할 수도 있으나 워낙 비중이 적어 분석을 하진 않았습니다. 펀더멘털이 분석이 되지 않은 자체만으로도 제 기준에선 위험도가 가장 높다고 판단을 했고요. 그 이유에서 이렇게 상이라는 위험도를 주었습니다. LABU의 경우는 고점 대비 자그마치 약 55%라는 하락률을 보여주었습니다. 바이오로 구성되어 있는 ETF인데다가 3배 레버리지이므로 엄청난 피해를 봤다고 판단이 됩니다. 여기 이렇게 AI가 끌어놓은 이 위치까지 갈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판단이 되나 설사 여기서 끌어올라간다고 해도 펀더멘털이 아직 파악되지 않은 기업들을 대상으로 저 개인적으로는 어디까지 끌고 가야 할지 의문입니다. 설사 여기 이렇게 나머지 기업들의 기본기가 좋다고 해도 비중이 대부분 1% 이하이기에 조금 마음이 불편합니다. 그 다음은 TAN이라는 ETF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TAN은 솔라 ETF입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은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는 여기 Enphase라는 회사인데 제가 알아본 결과 펀더멘털은 좋은 편이었습니다. 3800의 경우는 GCL 폴리 에너지 홀딩스인데 이것에 대한 펀더멘털을 알 수가 없었고요. 그것은 여기 968이라는 시넬 솔라 홀딩스 회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SEDG의 경우는 펀더멘털이 좋은 것을 확인한 반면 DQ, Sunrun, 그리고 FSLR의 펀더멘털은 보통 정도라고 판단이 됩니다. TAN의 경우는 1배 레버리지라 상대적으로 안전하긴 하나 여전히 펀더멘털상 그래도 조금 부족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위험도는 중이라고 적었습니다. TAN의 차트를 보시면 약 33% 정도 충분히 많이 떨어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만 어제 기준으로 이렇게 아랫꼬리가 아닌 윗꼬리가 나온 게 조금 찜찜하긴 하며 121선을 아예 뚫고 내려왔기에 이제 더 이상 얼마나 떨어질지 가늠이 잡히지가 않습니다. 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태양열 관련주들이 악재를 갖고 있어서 이렇게 떨어진 것이 아닌 외적 요인에 의해 떨어졌으므로 다시 올라갈 것이라는 생각이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문제는 올라간다고 해도 어디까지 끌고 올라갈 것이냐인데 제 기준으로는 펀더멘털이 보통의 회사들도 어느 정도 있기 때문에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망설여집니다. 그 다음은 QCLN을 보겠습니다. QCLN은 재생산 에너지에 관련된 회사들을 중심으로 투자하는 상품입니다. 태양열 사업 그리고 전기동차 사업을 하고 있는 테슬라에게 가장 많은 비중을 두었고요. Enphase 또한 두 번째로 비중이 가장 많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 Enphase, NIO, ALB 그리고 ON의 펀더멘털은 좋다고 판단이 됩니다. 다만 플러그의 경우는 제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 두었는데요. 플러그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렇게 매출은 꾸준히 상승을 하고 있긴 하나 원가 비용이 많이 들어 그로스 프로핏이 이렇게 들쭉날쭉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수익 또한 여태까지 딱 한 번 빼고 전부 적자를 내었기에 좋지 않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플러그 쪽에서 이렇게 좋지 않은 펀더멘털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를 하고 있는 대부분의 회사들이 펀더멘털이 좋으며 레버리지가 1배라는 근거에 위험도는 가장 낮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위험도 부분에서 저는 하로 표기를 했습니다. QCLN의 경우는 고점 대비 30%가량 떨어졌습니다. 이미 121선 저항선을 뚫고 내려왔으며 지난 최근에 121선을 뚫었을 때는 이렇게 코로나 이외에는 없었다는 것을 봤을 때 충분히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머니플로우 인덱스를 봐도 14.92로 돈이 빠져나갈 만큼 빠져나갔습니다. QCLN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테슬라와 Enphase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테슬라와 Enphase 모두 여기 거래량에 있어서 매도량이 이렇게 줄어들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테슬라의 머니플로우 인덱스는 11.97로 여기 파란 색깔만 봐도 완전 바닥이며 Enphase의 경우는 22로 돈이 빠져나갈 만큼 거의 다 빠져나갔음을 보여주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TQQQ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TQQQ는 나스닥 100 지표를 벤치마킹해서 만든 상품인데요. 여기 보시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그리고 아마존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펀더멘털은 이 세 가지 회사 모두 좋은 상태이며 사실 여기 보시는 5% 이하의 비중을 갖고 있는 회사 대부분의 펀더멘털은 좋은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러한 이유에서 비록 3배 레버리지라는 리스크는 있으나 대부분 펀더멘털이 강한 회사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위험도는 중으로 표기를 했습니다. TQQQ 또한 고점 대비 약 31% 정도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요. 비록 121선을 뚫고 내려오긴 했으나 AI가 그려놓은 추세선에서 아직 벗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MFI의 경우는 14.07로 이미 충분히 돈이 빠져나갔음을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아크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크는 파격적인 혁신을 이끄는 위주의 종목을 담은 ETF입니다. 아크의 경우는 보시다시피 테슬라, 스퀘어, 로쿠 그리고 티닥을 위주로 갖고 있고요.
모두 펀더멘털이 좋은 종목임을 확인했습니다. 아크의 경우 레버리지가 1이며 펀더멘털 또한 전반적으로 좋은 종목들로 이루어져 있기에 위험도 부분에서는 하로 표기했습니다. 아크 또한 약 30% 정도 떨어지면서 나스닥의 하락에선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120일 저항선을 다 벗어나긴 했지만 그래도 AI가 그어놓은 추세선에서는 벗어나지 않아 상승의 가능성을 좀 더 높게 평가하고 있고요. RSI와 MFI 모두 파란색으로 표기될 만큼 저점이라 상승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고 봅니다. 어떠셨나요 여러분? 오늘은 보다시피 이렇게 FNGU, SOXL, LABU, TAN, QCLN, TQQ 그리고 ARKK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스스로가 위험도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삼국지의 송건 같은 성향이시라면 위험도 하이 ETF들이 적합하다고 판단이 되고요. UBE 성향과 같이 어느 정도의 위험도는 감수하는 성향이시라면 위험도 중의 ETF 그리고 여포와 같이 위험도는 감수할 수 있으시다면 위험도 상의 레버리지 곱하기 3이 괜찮다고 판단이 됩니다. 물론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비추하지만요. 마지막으로 첨언을 드리자면 아직 하락장이 끝난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장을 통해서 미국 주식은 정말 변동성이 큰 장이며 장기 투자자에게 있어서는 투자 대상에 대한 펀더멘탈, 분할 매수, 그리고 인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장이었다고 봅니다. 지금 선물의 상태는 매우 좋아 적어도 오늘의 장은 괜찮을 것이라고 판단이 되네요. 14일 동안 하락을 해주었는데 부디 오늘만큼은 아주 세게 반등을 해주길 바라면서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분석과 함께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또 다음에 만나요. See you later.